좋은 사람이라는 말, 가볍다는 뜻은 아닐 텐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가볍게 보일까? 기분 나쁘게 무시한 것도 아니고, 늘 예의 바르게 대했고, 때로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뜻밖의 냉대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보여서 그런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칭찬받을 때 괜히 또 겸손 떠느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투와 태도에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이 빠르면 긴장했구나. 겸손이 지나치면 자신감 없구나. 공감을 남발하면 자기 의견이 없나 보네. 사과와 감사가 많으면 자기 입장이 없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문제는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가에 대한 무의식적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내가 먼저 나를 존중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그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배려할 수 있는 법. 호의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지키는 방법.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착한데 뭔가 약해 보여. 이 짧은 문장 안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강해 보이진 않는다는 말. 여기서 약해 보인다는 건 진짜 성격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에서 단단함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소영 씨는 직장에서 늘 먼저 인사하고 동료의 업무까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회의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고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죠.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세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 발언 시간은 줄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또렷하게 내지 않으니까, 자신의 공로를 스스로 축소시키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결정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비슷한 실력의 민정 씨는 다릅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하고, 이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도움을 줄 땐 분명하게 주되, 필요할 땐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해요 라고 경계를 그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능력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태도입니다. 결국 호의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선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는 하되 무리하게 자신을 낮추진 않기, 의견을 말하되 눈치를 보며 흐리진 않기. 착한 사람도 자기 무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투 하나가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 빠르게 말하면 말이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착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이 너무 빠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하구나라고 느낍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심지어 똑같은 말이라도 빠르게 하면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던져지기 때문에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말의 속도 그 자체보다 말의 리듬입니다. 한 문장을 던지고 딱 1초 정도 멈추는 습관. 그 잠깐의 정적이 말에 무게를 줍니다. 듣는 사람은 그 1초 동안 당신의 말을 곱씹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아유 아닙니다 라고 조건반사처럼 손살에 치는 건 처음엔 미덕으로 보일지 몰라도 반복되면 자기 능력을 스스로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이 말하는 내용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되 당당하게. 칭찬을 들었으면 고마워요. 덕분에 더 잘해보고 싶어요 정도로 받아치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진심, 자존감, 인간관계의 균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속도, 목소리, 단어 선택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이루어지죠.
즉, 상대는 당신이 말도 다 끝내기 전에 이미 당신의 태도, 자신감, 감정 상태를 가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낼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먼저 눈에 들어온 적. 말이 너무 빠르다든가, 말끝을 흐린다든가, 확신 없이 반복적으로 아마 라는 말을 하는 모습이요. 이건 실제로 사람의 존재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모임에서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소영 씨는 자신이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발표하던 중 긴장한 나머지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자신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다른 부모들은 알아듣기 어려워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화제를 돌렸고, 그날 이후 그녀는 중요한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같은 모임의 민정 씨는 말이 느리고 단조롭지만 중간중간 멈추며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끝맺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민정 씨 말대로 해보자는 식의 의견이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말이 빠르다는 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빠르다는 불안하다, 정리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건 설득력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게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정리하세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 한 번.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말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둘째, 문장을 끝낼 때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잠깐의 멈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의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이건 효과가 확실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또는 흐리게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천천히 한다는 건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말할 자리가 충분히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천천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상대는 당신을 존중할지 무시할지를 결정합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용한 자신감은 말의 속도에서 드러난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신뢰를 잃는 이유.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줍니다. 처음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는 쪽이 피곤해지고 결국 결론이 뭐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많이 할까? 라는 무의식적 질문이 따라오고 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불안해서일 거야.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나 봐. 이쯤 되면 신뢰는 사라지고 존재감도 흐려집니다. 말은 적당해야 강합니다.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나머지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진짜 소통입니다. 이야기를 줄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무겁게 여깁니다. 반대로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조차 가볍게 대합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죠. 사람들도 처음엔 잘 들어줍니다. 리액션도 해주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주변 반응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호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이야기도 잘 풀어내죠. 그는 늘 대화의 중심이었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길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말수를 줄여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오늘도 내 말만 듣다 가겠다. 그 순간 장난처럼 들렸지만 재호 씨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피로해하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정보의 핵심이 묻힙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듣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감정적이다, 자신감이 없구나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게다가 핵심 없는 말은 나를 포장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된 말이 나중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말을 하기 전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던져보세요. 이 말을 왜 지금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의 말에 리액션을 주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무조건 내 얘기를 던지기보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한두 마디 덧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느낍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듣고 싶어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말,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는 단단한 한마디, 그런 말이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신뢰를 쌓습니다. 사장만만한 사람에서 벗어나는 말의 기술.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하고, 감사도 자주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빠르다면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일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무게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시작할 때 맞아, 그런 면 있지 하고 말하는 건 공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너에겐 입장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죠. 또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습관처럼 남발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진심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모든 표현이 형식처럼 들리고 당신이라는 사람도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아마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조심성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은 생각의 뿌리고 태도의 반영이며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딱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보여준 말과 행동의 패턴이 그렇게 느껴지게 했을 뿐이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지나치면 진심보다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민호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팀원이 도와주면 꼭 정말 감사해요, 죄송해요, 신경 쓰게 해서 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민호 씨는 늘 그렇게 말하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진심이 아니라 전달 방식과 타이밍입니다. 감사할 땐 고개를 들고 짧고 단단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사과할 때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럼 책임 있는 태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듣는 사람도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들은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회의나 중요한 자리에서 이 말들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제안을 해도 듣는 척만 하고 흘리는 분위기가 생기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도 당신의 의견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소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도 잘 쳤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너무 다 맞다고 하니까 내 진짜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고 자신이 진심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공감은 선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진짜 공감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그런데 내 말도 이해는 돼.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게 하라. 겸손도 공감도 말투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지켜낼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존중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타인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심코 넘겨왔던 말버릇 하나,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 했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존재감과 무게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말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는 연습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말의 기술, 이제 당신도 갖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